고졸 검정고시 도덕 고등학교 3학년 10강 평화윤리 학습 목표 평화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갈등의 갈퉁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별할 수 있다. 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평화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물론 전쟁과 폭력이 없는 것은 평화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전쟁은 없지만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를 완전한 평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평화윤리에서는 전쟁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까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쟁과 폭력 전쟁은 국가나 집단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생명이 희생되고 사람들이 부상을 입으며 가족과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 난민 발생, 환경 파괴, 문화유산 파괴 등 장기적인 피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단순히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문제입니다. 평화가 중요한 이유. 평화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생명, 자유, 교육, 경제활동, 가족생활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은 항상 폭력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요한 갈퉁 현대 평화 연구에서 중요한 사상가가 요한 갈퉁입니다. 갈퉁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크게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는 검정고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두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살인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때리고 죽이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퉁은 이것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인 폭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의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빈곤, 차별, 억압,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쟁이 없더라도 진정한 평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는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며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합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비교. 두 개념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핵심 질문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있는가? 전쟁이 없다면 소극적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된 상태. 핵심 질문은 사람들이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따라서 적극적 평화가 소극적 평화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직접적 폭력. 직접적 폭력이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폭력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살인, 폭행, 고문 등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가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퉁의 소극적 평화는 이러한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와 관련됩니다. 구조적 폭력. 갈퉁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구조적 폭력이란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제도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 때문에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정한 사람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의 사례. 어떤 사회에 전쟁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심각한 빈곤 때문에 굶주리고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교육이나 취업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을 쏘거나 직접 폭행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갈퉁은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문화적 폭력. 갈퉁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문화적 폭력도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 이념, 언어, 관습, 편견 등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원래 그런 사람들은 열등하다 라고 정당화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차별과 폭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적 폭력은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는 생각과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의 세 가지 형태. 갈퉁이 설명한 폭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폭력.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예시는 전쟁, 폭행, 살인 등이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시는 극심한 빈곤, 차별, 억압이 있고,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와 생각입니다. 예시로 차별적 편견,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줄여야 합니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평화윤리에서는 전쟁이 어떤 경우에도 잘못인가? 라는 문제도 다룹니다. 절대적 평화주의. 어떤 경우에도 전쟁과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전쟁론. 특정한 조건에서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쟁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화를 위한 방법.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협상. 갈등을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협력. 국가들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권보호.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정의. 빈곤, 차별, 억압 등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관용과 이해. 다른 문화와 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즉,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관계. 갈퉁의 적극적 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와 정의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없지만 심각한 차별, 빈곤, 억압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에는 구조적 폭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폭력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개인과 평화. 평화는 국가나 국제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일상적인 태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며
다른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고 폭력적인 방법보다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등이 평화를 위한 실천입니다. 즉, 평화는 거대한 국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윤리적 가치입니다. 평화윤리의 핵심 구조. 갈퉁의 평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 물리적 폭력이 없음은 소극적 평화. 여기에 빈곤, 차별, 억압 등 구조적 폭력이 제거되면 적극적 평화. 즉, 전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진정한 평화인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의 부정의와 억압까지 줄어들어야 보다 완전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평화는 인간이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나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요한 갈퉁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 대표적인 평화 연구자. 소극적 평화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직접적 폭력은 전쟁, 살인, 폭행처럼 직접 가해지는 폭력이고, 구조적 폭력은 빈곤, 차별, 억압 등 불공정한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문화적 폭력이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문화와 생각이다. 핵심 구분. 소극적 평화는 전쟁, 직접적 폭력의 부재,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 핵심 원리.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상태이다. 확인 문제 1번 갈퉁이 말한 소극적 평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제거된 상태. 2.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3. 모든 국가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 4. 경제적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정답은 2번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해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폭행 등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 2번 갈퉁의 적극적 평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쟁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2.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유지하는 평화이다. 3.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된 상태이다. 4. 국가 사이에 교류가 없는 상태이다. 정답은 3번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까지 제거된 상태이다. 해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것을 넘어 빈곤, 차별,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3번 다음 중 구조적 폭력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 2.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하는 것. 3. 차별적인 제도로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4.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 정답은 3번 차별적인 제도로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해설. 구조적 폭력은 특정 개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제도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갈퉁의 평화 사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1. 전쟁만 없으면 진정한 완전한 평화이다. 2. 평화와 사회 정의는 서로 관계가 없다. 3.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함께 줄여야 한다. 4. 군사력이 강할수록 반드시 적극적 평화가 이루어진다. 정답은 3번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함께 줄여야 한다. 해설. 갈퉁은 전쟁과 직접적 폭력의 제거뿐만 아니라 빈곤, 차별, 억압 등의 구조적 폭력도 해결해야 진정한 평화에 가까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연결 중 옳은 것은 1.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과 모든 부정의의 제거. 2.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 폭력만 없는 상태. 3. 직접적 폭력이란 전쟁과 폭행. 4. 구조적 폭력이란 개인 간 단순한 의견 차이. 정답은 3번 직접적 폭력은 전쟁과 폭행이다. 해설. 전쟁과 폭행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나타나는 직접적 폭력입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과 부정의 제거까지 포함합니다.